이번에 이제 새로운 시장에 맞는 개편 제도, 이게 사실 메인입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 제도 개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입찰만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자부의 발표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향후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이제 발표자를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24년 5월 이제 16일 날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인 분석 내용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도 작성했으니까 한번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제 발표 자료 가지고 하나씩 위에서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런 발표 왜 했는지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 전략, 이제 정책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윗부분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좀 반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RPS 제도 개편, 그 다음에 이제 PPA 제도 활성화, 아마 이게 이번 발표의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배경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고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한 1년 동안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력 개통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어떤 시장 질서를 좀 더 건전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최근 1, 2년 동안 오히려 보급량이 줄어들었고요.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다시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걸로 시장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정책 환경에 대한 이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사실 제일 가장 합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 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 자체는 자발적 민간 주도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의 REC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REC는 결국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 단가, 발전 단가가 사실 하락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S&P도 많이 올랐지만 REC 역시 많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의 부담이 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국내 공급망 구축, 요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들어갈 기자재, 대표적으로 태양광 모듈, 태양광 인버터를 예를 들면 거의 태양광 모듈은 주요 기자재는 다 중국산이고, 완성된 모듈도 많은 부분이 중국산에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공급망이 많이 약하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은, 기존의 이런 재생에너지 시장은 정부의 RPS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던 시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탄소 중립이나 RE100,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재생에너지 직접 이제 자발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A 같은 그런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RPS도 의무량을 채워야 되고, 기업도 REC 사야다고 하다 보니까 REC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요금들, REC 가격들이나 이런 전체 재생 요금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자발적 시장에 더 밀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진 전략은 여기서는 중요한 이제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으로 연평균 6기가 내외를 보급을 한답니다. 상당히 큰 물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시장제도 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해상 풍력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질서 있는 태양광이 옛날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 하나 있고, 시장 개편, 가장 메인으로 시장 개편에 대한 내용,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 1, 2, 3, 4가 있는데, 실제로 3이 가장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건강한 해상풍력 사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실 이게 해상이 풍력이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해상 풍력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주도로 해상 풍력을 더 보급하겠다. 그다음에 뭐 금융이라든지 뭐 설치 제조에 대해서 뭐 좀 다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풍력을 하기에 뭐 사실 좋은 나라 아니니까요. 뭐 풍력이란 제가 아는 바로는 풍력은 바람의 세기가 좀 일정해야 발전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바람이 셌다가 없었다가 이런 풍력의 가동이 효율이 별로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보면 주변에 풍력발전소 보면 놀고 있는 풍력 발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내용은 거의 뭐 항상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인데 이 부분은 이것도 옛날에 비슷한 내용이 이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가지고 한다. 뭐 이런 내용.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 산단 태양광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산단 태양광은 당연히 사실 활성화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 이미 기존에도 계속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정부 주도로 좀 더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 같고 이격거리, 면제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용량형 태양광, 용량형 태양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제 정책들이 뭐 나온다는 것 같고 사실 용량형 태양광 계속 말만 나오지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 태양광 관련돼서 항상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따른 BIPB 활성화. 사실 이게 BIPB는 계속해서 어떤 지원금 정책을 많이 해서 계속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결국은 이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생에너지도 결국은 효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발전량이 잘 나와야 되는 것인데 거의 어떻게 보면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보조금 비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거의 제 생각에 한 80%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BIP도 너무 좋지만 계속 어떤 정부 보조금에만 의해서 되는 거는 결국 좀 한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BIPB나 제로 에너지 건축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가 됐을 때 뭐 정말로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진짜 정말 경제적인 거가 반영이 돼야 BIPB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설치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전체로 보면 이제 제도도 보면 뭐 이격거리 개선도 있고 뭐 내용이 이제 많은데 제 생각에 이런 내용이 이미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또 개통부담 완화에 대한 제도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라도나 경상도에 태양광 하고 싶어도 정말 멀쩡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더라도 개통이 없어가지고 엄청 거의 무한정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변조소 시설까지. 그래서 이번에 뭐 하는 경우는 좀 더 개통이 여유 있는 지역으로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좀 유도한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옛날에 한점 뭐 신청해가지고 개통만 잡아놓고 사업 안 되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정리 정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뭐 유연한 조건 수용 설비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앞으로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개통이 좀 원활한 지역에서 뭘 해야 좀 더 사업이 유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워낙 개통이 좀 한계니까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강화 부분을 보면 뭐 결국 뭐 크게는 이제 결국 국내 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제품 사용 유인이 있는 경제 입찰 시장 진입은 제가 봤을 때 국내 태양광 모듈을 더 지원해주겠다. 딱 이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의 6기가 같은 아마 국내 제품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텐덤셀 요즘 뭐 한참 핫하죠. 뭐 텐덤셀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요. 사실 저는 그런가 보다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시장에 맞는 개편 제도. 이게 사실 메인입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RPS 제도 개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에 표가 딱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뭐 정부도 있고 공급 의무자, 발전 자회사의 공급 의무자, 재생 발전 사업자, 자체 건설, 현물 시장, 장기 계약 시장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정부 입찰만 하겠다. 그래서 참고로 정부가 이제 신규 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서 매년 원별로 입찰한다. 이 원별로 입찰하는데 낙찰 성비는 이제 응찰한 가격으로 20년 고정가라고 합니다. 약간 옛날 FIT 제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딱 고정가로 팔 수 있게. 다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약간 뭐 기존의 RPS 제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는 RP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기 계약이 안 되더라도 현물 시장에서 REC를 팔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가격이 있고 거기에 가격대가 정해지겠죠. 그거에 입찰한 가격으로 된 데만 20년 동안 이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뜻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겠다. 라고 저는 뭐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나와 있는데, 그쵸. 안정적으로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결국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마 하반기에 이것저것 관련 기관이나 해서 회의를 자주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정부 입찰 중시의 제도가 언제부터 열릴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올해 상반기 장기 계약은 연기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기 계약 원래 RPS 장기에 떠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아예 밀렸습니다. 하반기로. 뭔가 제도를 좀 개편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요 제도를 개편할 때 있어서 주요 이슈는 지금 장기 계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신규 설비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현재 현무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한 처리, 이게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발적 시장의 활성화를 다각도로 지원한다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이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엄청 하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근데 현실적으로 경제성 나오는 게 자가소비형 태양광밖에 없기 때문에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PPA 이런 것도 좀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PPA로 하든 RC로 하든 비쌉니다. 비싸서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업들이 정부에 많은 이런 어느 정도의 의견 개진을 좀 하지 않았을까?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써가지고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활성화 제도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PPA 용량 기준 완화도 있고, 이건 이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미활용 자가섭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전기요금 절감용으로 자가섭 태양광 설치를 하고, 사실 온실가스 감축이 쓰지 않는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REC를 별도 발급받을 수 있게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 기업에서 REC를 사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RPS 제도 개편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경합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연간 태양광 보급 목표가 있는 4기가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원하는 PPA 물량이 연간 2기가다. 그럼 정부는 2기가만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부 입찰을 하되 PPA 물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PPA 가격이 정부 입찰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대로 가겠죠. 아니면 거기 프리미엄을 좀 넣는다든지. 이 뜻은 결국은 RPS 제도 개편하고 결국 다 두 개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RPS 제도가 이제 정부 주도로 한다고 하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고, 가격이 결정이 되면 PPA 가격도 결과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PA나 이런 거가 달 수 있게 여러 가지 금리나 민간 투자할 수 있게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런 PPA는 공공하고 민간 협업으로 중개 시장으로 한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 아예 자발적 재생 거래가 할 수 있게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재생 이 거래 시장 운영 기관이라는 게 생기네요. 이쪽에서 발전소하고 기업한테 매칭해주는, 그리고 정부는 뭔가 보증이나 보험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기업도 PPA 하기에 또 유리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원래 국가에서 항상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없으시면 페이지 7페이지 있습니다. 7페이지에 3번. 이제 7페이지 3번 내용만 보시더라도 향후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좀 예상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정부 주도였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장의 정책과 현재 정책, 앞으로 바뀔 정책,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잡히는 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 단가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왜냐하면 사업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상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들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이 관련돼서 더 좋은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도 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